형사소송법의 개념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이 형사소송법 개념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01 형사소송법의 개념하고 별표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는 안 보기는 그러고 개념이지만 반드시 한 번쯤은 봐둬야 된다.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개념,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개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비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 법정주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성격에서는 공법이냐 사법법이냐 절차법이냐 형사법이냐, 그러니까 성격 중에서 이 하나는 알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안 봐버렸다 라든가,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형법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 강의가 엉망이 되겠죠. 자, 형사소송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이란 뭘 보다 형사소송법이라 그러느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 체계,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것은 뭐 때문에 만들어 놨느냐? 국가가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잘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형사소송법 개념은 알고 있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우리가 형법부터 볼게요. 먼저 형법은 뭐냐?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형법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벌 주겠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그러죠. 어떤 행위가 그 행위에 어떠한 벌을 부과할 것인가, 이걸보다 범죄의 효력이 나타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범죄의 성립과 효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법이다. 그러면 형법은 만인에게 고정되어 있다. 어제까지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 1년이었는데 똑같은 범죄가 오늘 2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면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사람에게 그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형법은 그 성격상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정적이며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마구잡이로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고 실현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은 그 절차라는 것은 동적 발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동적 발전적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발전됐을 때, 교통이 발전되거나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발전하거나 발전되면은 발전될수록 뭐라 그럽니까? 모든 기간이라든 것도 짧아질 수도 있고, 컴퓨터 범죄가 있으면 컴퓨터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에 대한 기술이 좀 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성격은 동적 발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비교가 가끔 옛날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 형법의 정의와 형사소송법의 정의가 시험에 한번 나오면 여러분이 어렵겠는데, 형법은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 그러니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형법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형법은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 그러니까 형법을 적용하기 함에 있어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딱 나올 때 형법은 형사사법에 의한 정의냐 있어서의 정의냐 그러면 갑자기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죄를 지은 놈은 법에 의해서 정의를 실현한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라 그랬죠. 그러면 있어서의 정의는 그럼 뭐냐? 죄 지은 놈이
죄가 있기는 있는데 그놈에 대한 절차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있어서의 정의는 형사소송법의 정의라는 것,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 뭘 보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 그러냐, 이렇게 형사 절차에 관한 것은 법으로 정해놔라. 법의 제정은 어디에서 한다? 국회에서 한다죠.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는 국회에서 제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에 의해서 하게 형사소송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냐면, 이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형사소송 법정주의라 한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느냐? 이건 법으로 정해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은 히틀러식입니다. 히틀러도 법을 만들 때, 자, 유태인 처벌하자. 자, 독일 법에서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냐? 그건 아니죠. 아무리 법이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제정했다 할지라도 그 형사 절차의 내용이 합리적이나, 자, 정당성을 갖춰야 하고, 또한 공정한 재판에 부합하는 적정 절차에 맞을 것까지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의 성격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옆에를 보십시다. 공법이다, 사법법이다, 절차법이다, 형사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성격은, 그냥 공법은, 자, 사법에 대립되는 개념, 이런 거 성격이나 이런 것을 비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상대되는 것이 뭔가, 그걸 가지고 혼동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법이다. 공법은 사법의 반대고, 사법법이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사법법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사법법이다. 그 다음에 절차법이다 그랬죠? 절차법은 무엇에 대응하는 말이에요? 실체법과 대응하게 절차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이라 그랬죠? 형사법은 뭘 보다 형사법이냐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더해서 합쳐서 뭐라 그러냐? 형사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공법에 대한 설명부터 할까요? 자, 형사소송법이 사법이냐 공법이냐 하면 다 압니다. 사인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질서 유지라든가 공익을 도모하려는 절차에 관한 공법입니다. 그렇죠?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아니다. 그래서 공법인 것은 알아. 그래서 공법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법법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무슨 법이냐 그러면 사법에 관계된 사법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법 중에서도 국가의 사법 착용을 규정하는 사법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자, 사법법은 법의 특성이 있어. 법적 안정성이 요구돼. 그러니까 사법법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사소송법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냐? 수사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공판 절차, 형의 집행 절차가 있어.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곳이 어디냐? 공판 절차더라. 그렇다면 수사 절차나 형의 집행 절차는 어쩌느냐? 자, 수사 절차나 형의 집행 절차에서도 법적 안정성이 요구되나 거기에는 조금 뭐가 더 가미되기도 한다. 한 목적성이 조금 더 가미되어 있다. 무엇과 비교했을 때? 공판 절차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판 절차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나 공판 절차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이든 흉악범이든 수위를 짓고 재판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구별이 없어.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다르냐? 수사 절차나 수사를 할 때 비공개로 한다거나 소위 말해서 출장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거나 형의 집행 절차에서 자, 수영장의 그 크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독방이라든가 좀 크게 되거나 이런 것은 한 목적성이 좀 가미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그러면 절차법인데, 그러면 형법은 뭐냐? 형법은 실제법입니다. 실제법은 뭐라 하냐면 어떤 것이 없었던 것이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되는 걸 보다 실제법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둬야 될 부분은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기술적, 동적, 발전적 성격이 강하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시대에 따라서 변경을 자주 하고 그 기술적, 동적, 발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실제법인 형법은 윤리적, 도덕적 성격이 강하다. 윤리적, 도덕적 성격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윤리적, 도덕적 성격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형법은 윤리의 최소화, 윤리나 도덕의 최소한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부지는 용서하지 않는, 법은 우리가 그것이 뭐 형법 몇 조에 어긋난다, 어쨌든 이건 아니고 이걸 하면 나쁘다라는 윤리적 관념만 있으면 돼. 왜? 윤리나 도덕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윤리적,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이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다음에 이제 형사법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더해서 뭐라 그래? 형사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정의라는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그대로 얘기한 민사법은 쉽게 해서 민사에는 개인과 개인 간에 부분과 부분 사이에 무슨 정의를 실현한다? 평균적 정의. 왜 평균적 정의라 그러느냐? 아주 간단히 봅시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거나 돈이 없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자, 사과가 100원 그러면 100원을 주기만 하면 사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보다 평균적 정의라다. 그러나 형사법은 국가와 개인, 전체와 부분 사이에 배분적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배분적 정의는 나눠주는 정의입니다. 나눠주는 것은 누군가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죠. 국가가 해야 돼. 국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보다 배분적 정의라 그런다. 그래서 공법의 정의는 배분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100원짜리 빵을 훔친 것하고 그 빵을 도백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훔친 사람하고 똑같은 자로 평균적 정의를 적용할 수 없겠죠. 이럴 때는 배분적 정의,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했으니까 조금 벌금형을 준다거나 상습적으로 그 상습성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뭐 징역이라든가 벌금을 많이 때린다든가 이런 것은 그 국가가 할 때, 그래서 형사법의 정의는 배분적 정의입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 거예요. 민사법의 정의는 평균적 정의고 형사법의 정의는 배분적 정의라는 거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형사법은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다. 왜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형법이 변형된 경우나 형사법은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경되게 됩니다. 우리가 간통죄가 옛날에는 있었다가 그 시대에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건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간통죄가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면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고 그런다면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형사법은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